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을 두고 당무위에서 기존의 당헌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과 함께 분노가 치밀었던 어제였다라면 오늘은 조금 위안이 되는 소식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원이 중심이 된 민주당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원이 이끄는 민주당으로서 당원이 요구하면 그것이 곧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냈습니다. 당헌 제80조 폐지를 위해 차기 지도부에서 재개정을 논의하겠다.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으니까 폐지가 정답이라고 굵고 짧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개 검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당을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우상호 비대위에서 어차피 당원들의 당심을 무시하고 지들끼리 꼼수를 부린 결정이라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당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결정을 통해 얼마든지 당원 당규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호박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되지만 당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들 뜻대로 결정을 했는데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을 지도부가 결정하는 데 대해서 왈부한다는 것은 당심과 거리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부담감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왜냐? 본인들도 이제는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몸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정청래 의원이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베리베리 땡큐입니다. 정청래 의원 요즘 일 참 잘하지요. 과방위원장을 맡으면서 윤석열이 늘 주장하는 법과 원칙대로 과방위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듯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라 끊고 매집이 확실한 민주당의 모습인데 정청래 의원님이 과방위원장을 맡으면서 분위기가 여타 다른 상임위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최고위원들이 대거 포진을 내서 강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일 거라는 그러한 기대 때문입니다. 당무위의 결론이 나온 이후에 당헌 80조 개정안을 삭제해야 한다는 청원이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이 청원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차기 지도부가 하면 됩니다. 전당대회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최고의 투표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계로 불리는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의원에게 정말 많은 힘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들 모두가 최고위원이 되어야만이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전략적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만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데 지금 호남권 온라인 투표율이 사상 최저의 투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고 있는 호남권의 투표율이 광주에서 18.2%, 전남이 16.8%로 15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역시도 17.2%에 그쳤습니다. 호남은 민주당 전체의 36%의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렇듯 투표율이 낮은 이유 아마도 당헌 80조 개정이 불발된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확대명이라는 안도감이 저조한 투표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확대명은 당연한 것이지만 최고의 투표만큼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지난 대선에서 내 한 표의 가치 수천만 원어치의 값어치였던 만큼 이번 역시도 수천만 원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한 표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정청래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자, 또 다른 한편 김건희의 논문 문제로 국민대 교수들이 자체 검증을 위한 재검증을 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했는데 투표 교수 회원
407명 중에 314명이 참여를 해서 193명인 61.5%가 재검증에 반대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성 비율은 121명의 38.5%였습니다. 즉 국민대 교수들은 앞으로 학생들의 논문을 심사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61.5%의 교수들은 스스로가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린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결국 국민대 자체적으로는 김건희의 논문을 재검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추접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교수회는 우리 결정이 어떤 방향이더라도 이는 교수의 집단지성의 결과라면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찬성한 분들이나 반성한 분들 모두 우리 국민대의 명예를 존중하고 학문적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집단지성이랍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논문이라고 했다라면 국민대 교수들은 어떤 결론을 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국민대 논문 전소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은 국민대 교수들의 결론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댓글에는 이러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표절 논문 반대한 61.5%가 교수냐? 제자들 앞에서 양심상 고개를 들 수 있냐? 이런 쓰레기들이 강의하다 말고 벼랑간 정의를 논하겠지? 학생들도 이제부터 과제든 논문이든 무조건 표절해라. 교수들의 가르침이다 라는 분노성 댓글도 있었고, 이제부터 국민대 출신은 모두 고졸이하를 인정한다. 그리고 교수들은 전부 학위파리 양아치들로 인정한다는 댓글도 있었으며, 국민대 교수들이 교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의 투표였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교수가 아니라 정상배에 아첨하는 무례한 결정을 했다. 국민대는 국민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이름을 바꿔라. 건의대라고 불러라 라는 글도 있었으며, 국민대학교에서 대자 빼고 국민학교로 바꿔라. 영어로는 KMU 유니버시티를 스쿨로 바꿔서 KMU에서 KMS 김명신으로 바꿔라 라는 창의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보신 댓글들처럼 국민들의 분노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한 명을 위해서 대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잡아야지요. 국정조사가 되었든 수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바로 잡아야죠. 설령 지금 안 된 나라면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혐의는 공소시효를 멈추게 해서라도 다음 정권에서라도 바로 잡아야지요. 안 그러면 국민들 화병 납니다. 암 걸립니다. 쓰러집니다. 국민들 천불 나기 전에 반드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바로 잡아줄 것입니다. 이재명은 해낼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